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못된 벌레 장판방에서 모로 간다는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미운 자가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못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종종 실망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 어차피 인생에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겨내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은 없었는데 살다 보니 저도 이런 황당한 일을 다 겪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번 일은 충격이 꽤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8년 차가 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현재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죠. 남편은 8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둘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는 성격 좀 있겠다는 생각에 한 번만 만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죠. 왜냐하면 남편의 외모가 조금 사납고 무섭게 생긴 편이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남편이 본인도 모르게 인상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만나보니 실제로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참을성이며 착실함도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남편의 근무지 때문에 아예 경기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게다가 친정엄마도 같은 지역에 살고 계셔서 오며 가며 살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살고 계시다 보니 명절이나 제사 때 빼고는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시집살이를 당할 일도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는 않아도 전화는 종종 하는 편인데 항상 시어머니는 남편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죠? 뭐 그런 대로 잘 지낸다. 아이 저녁 다 됐는데 너 지금 바뀌냐? 아직 입시생 수업이 하나 더 남아서요. 아직 퇴근 못하고 학원에 있어요. 그래? 아이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그럼 우리 유준이는 집에서 굶고 있는 거냐? 제가 요즘 수업이 많아져서요. 배고프면 엄마가 해주신 밑반찬 꺼내서 먹거나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있어요. 에휴, 결혼을 했으면 바깥 일을 하더라도 네 남편 밥은 제때 챙겨줘야지. 그래도 사돈이 가까이 있어서 반찬도 챙겨주고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만 사돈이 없었으면 네 남편 쫄쫄 굶고 있었을 거 아니야.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네 남편 오징어 볶음 좋아하는 거 알지? 사돈한테 말해서 시간 될 때 좀 해달라고 얘기 좀 드려라. 예, 오징어 볶음 좋아하는 거 알고 있죠.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 아이 그래도 오며 가며 살림 봐주는 게 쉬운 건 아니니 네 엄마한테 가서 고맙다고 전해라.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가 오며 가며 살림을 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마다 한참 남편을 챙기다가 통화가 거의 끝날 즈음에 말로만 친정엄마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하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지만 남편만 챙기고 의미 없이 인사치레로 고맙다 전화라는 것이 약간은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과 모일 때 속풀이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원래 여자들이 한 곳에 모이면 시댁 흉, 남편 흉 보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고 있지 않으니 간섭도 심하지 않을 테고
어차피 친정엄마가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않겠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공감을 해주지 않으니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남편만 챙긴다는 것을 빼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었고 간섭도 없으니 좋은 상황이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며 살았죠.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불만이 있어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가끔씩 시누이에게 용돈이며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덕분인지 결혼 2년 차가 넘어갈 때부터 시누이는 제가 편해졌는지 경기도나 서울에서 약속이 생기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더군요. 사실 시누이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시댁으로 다시 내려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이랑 가방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경기도나 서울에 친구들이 꽤 있는 듯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이 많다면서 자주 올라와서 자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누이도 시댁 식구이고 저한테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자고 가는 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친동생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시누이가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 걱정되시는 듯했죠. 한 번은 출근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타예야, 오늘 아침에 집에 가보니까 사돈처녀 또 네 집에 와 있던데 이번에도 약속이 있다고 온 거야?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만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잤어. 아니,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해도 그렇지. 집에 사돈처녀를 자주 들이면 어떡해. 혹시 네 시누이가 시댁에 가서 이상한 소리라도 하면 어쩔 거야? 아가씨가 시댁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항상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 살펴볼 정도도 없을걸. 얘 좀 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돈처녀 웬만하면 집에 자주 들이지 마. 괜히 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며느리인 너만 골치 아파지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댁 식구인데 오지 말라고 내쫓을 수도 없잖아. 가끔 와서 자고 가니까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친정엄마는 웬만하면 시누이가 집에 안 왔으면 하셨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는 부침성이 좋고 애교가 많은 시누이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누뚱이를 낳은 것 같다면서 시누이를 예뻐하더군요. 사실 저는 갑자기 두 사람이 모녀처럼 행동하니까 어리둥절한 게 있었죠.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태도가 180도 돌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살짝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집에 안 왔으면 하는 친정엄마의 눈길을 느꼈던 것인지 부침성 있게 먼저 다가오고 애교도 부렸다고 했어요. 친정엄마가 은근히 무뚝뚝한 편이라서 다가가기 힘들 텐데도 애교까지 부리면서 먼저 다가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그렇게 시누이는 친정엄마까지 넘어가게 만들어서 약속이 있을 때마다 마음 편히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죠. 시누이는 이전까지 많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상하게 이때쯤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 중 6일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하루 정도 시댁에 갔다 오는 수준이었죠. 거의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했어요. 약속이 있을 때마다 와서 자고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부부는 시누이가 이렇게까지 자주 올지 전혀 예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결혼 5년 차가 되면서부터 슬슬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부부는 일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돈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자고 합의를 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 없이 일만 하면서 살다가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임신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집에 찾아오니까 계획만 틀어지고 불편함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신우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요즘 약속이 많아요? 예전에는 많이 와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것 같아서요. 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약속이 많아졌어요. 언니, 혹시 제가 자주 오는 게 싫은 건 아니죠? 아가씨가 오는 게 싫다기보다는 제가 요즘 아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이라도 집에 오는 거 자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예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약속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자라고요? 아가씨, 예전에 친구들 집이 서울에 있어서 얹혀 자거나 호텔이나 찜질방 가서 잤다면서요. 아기가 생길 때까지만 부탁 좀 할게요. 아가씨도 조카 빨리 봐야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조카보다 내가 덜 소중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잘하세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난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내가 밖에서 잘못돼야지 언니 정신 차리죠? 저의 말에 신우이는 잔뜩 화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꺼냈는데 아무래도 신우이는 본인을 쫓아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우이가 집을 나가버리니 그걸 보고 있던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신우이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최근에 신우이가 너무 자주 와서 한마디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우이는 어차피 성격이 단순해 금방 풀릴 테니 괜히 전화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했어요. 결국 저도 남편의 말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서 낮에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아주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너, 네 신우이한테 집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했다면서. 시댁 식구들도 가족인데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너희 부부 임신하는 거랑 아니 신우이가 집에 찾아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 네 신우가 연애를 하고 있어서 니들 집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너는 새언니가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예 애를 내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고 신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연애를 하고 있어 자주 올라가는 것 같으니 무조건 저희 집에서 재우고 먹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정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다고 그러니? 아가씨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부터 저희 부부가 임신 준비를 시작했고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하시면 자꾸 계획이 틀어지니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아예 발을 붙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거 아니니? 나는 손주보다 내 딸이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여진이한테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아무리 임신이 급해도 그렇지 가족을 쫓아내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냐고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고 무조건 신우이가 오면 밝게 맞아주라면서 강요를 하셨죠. 그러자 옆에서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저희 부부의 집이니 손님을 드릴지 말지는 직접 결정할 거라면서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권리가 없으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며 막아주니까 시어머니도 약간 움찔한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신우이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할 때까지 집에 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남편 덕분에 신우이와의 문제는 큰 싸움 없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음 편히 임신 준비에만 매달렸고 몇 개월 뒤 첫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달 뒤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동안 조용했던 신우이가 또다시 저희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없이 집에 짐까지 싸들고 들어왔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 본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아예 저희 집에서 받았어요. 매일 비닐 소리 바스락거리며 포장을 하더군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지만 몸조리가 끝나지 않았고 집에 신생아가 있는데 신우이는 자꾸 생각 없는 행동을 하니까 저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기 싫지만 신우이에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아가씨가 요즘 남자친구 만나고 다니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생아가 있는 집에 먼지 가득한 제품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라도 포장해서 주문 제품 고객한테 보내야죠. 그리고 언니 아이 낳을 때까지만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애 낳았는데 왜 또 트집이에요? 아니 그걸 왜 여기서 하냐고요. 집에 신생아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먼지 가득한 제품들 끌고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가씨 일부러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시위하는 거냐고요. 제가 무슨 시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애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란다고 했어요. 자꾸 신생아라고 주의할 거 많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과보하면 나중에 애 망치는 거예요. 상황 보니까 아가씨 저희 집에 아예 눌러앉을 생각인가 본데 꿈도 꾸지 말아요.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왜 언니가 결정해요? 저 유준 오빠 동생이에요. 여긴 우리 오빠 집이고요. 내가 이 집에 눌러 앉건 말건 그건 언니가 상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가씨 몰랐구나. 이 집 4명의로 되어 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돈 보태줘서 이 집 명의 내 걸로 했다고요. 그럼 이 상황에 아가씨가 누구 눈치를 봐야겠어요? 뭔 소리니? 이 집 우리 부모님이 사주고 오빠 명의로 돼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설마 언니가 우리 착한 오빠 꼬드겨서 언니 이름으로 명의 변경한 거예요? 아가씨 오빠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결혼하면서 이 집 담보로 어디 투자회사에 투자했다가 날라갈 뻔한 거 우리 엄마 때문에 겨우 맞고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했다고요. 이건 아가씨 오빠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시어머니도 모르고 있는데 아가씨가 얘기 잘 꺼냈네요. 신우이는 제 말에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을 하고 어버버하더니 이내 얼굴을 싹 바꾸며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어차피 본인 오빠 집이라고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마지막에 신우의 옷을 살짝 잡아당기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그런 저에게 지금 누구 옷을 잡아당기는 거냐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신우이와 저는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 모습을 목격한 후 다급하게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곧장 신우이를 크게 혼내기 시작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원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아이씨, 오빠는 왜 나한테 그래? 오늘 오빠 약점 다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 맞는 말만 했다고. 맞는 말 같은 소리 하네. 아무리 우리가 가족 사이라고 하지만 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야? 그럼 조용히 지내야지 이게 무슨 난리야? 아이씨, 오늘은 새언니가 먼저 시작했다고. 나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새언니가 집에서 나 내쫓으려고 했단 말이야. 네 새언니 그동안 가족이라고 많이 참아줬어. 내가 몇 번이나 내쫓아야겠다는 거 다혜가 나서서 막아줬는데 너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새언니가 나서서 막아줬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오빠가 언니 감싸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됐고, 딱 한 달 시간 준다. 한 달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든지 집으로 내려가든지 해. 오빠가 동생한테 너무하잖아. 한 달 주고 집에서 나가는 게 말이 돼?
너도 알았듯이 여기 내 집 아니니까 새언니 말대로 해. 그나마 동생이라서 한 달이나 시간 주는 거야. 바로 내쫓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예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신우이는 서러웠던 것인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크게 화를 낼 줄은 몰랐기에 조금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신우이와 남편은 평소 기분이 좋을 때 서로 장난을 칠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 신우이는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온순하던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 무서울 정도인데 몇십 년 동안 그 모습을 봐온 신우이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신우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범벅이 되었고 겁을 먹었는지 한동안 조용히 지내더군요. 그러면서 조만간 집을 구해 나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약 한 달이 다 지나갈 때쯤에 저는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한 이모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이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분이라서 친정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냥 안부차 연락을 주신 건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이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지금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계실 시간 아니에요? 다혜야, 너 빨리 가게를 좀 와라. 네 시어머니랑 네 시누이가 와서 정옥이한테 신혼집 전세금 어쩌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연락했어.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 가게에 가서 신혼집 전세금 얘기를 왜 해요? 아무래도 전화로 설명하기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다혜 너 빨리 가게로 와. 알겠지? 친한 이모님은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끊겨버린 전화에 저는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친정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친한 이모님 말씀대로 도착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정엄마 가게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신혼집 전세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헛소리를 생각 없이 내뱉기도 했어요. 당신 딸 것 이혼당하게 만들기 싫으면 내 딸 신혼집 전세금 무조건 보태. 만약 안 해주거나 우리 아들한테 이르면 지옥 구경 시켜줄 거야. 뭐라고요? 제가 사돈 처녀 신혼집 전세금을 왜 해줘요? 그건 사돈께서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집 살 때에도 돈 보태줬잖아. 내 딸도 친딸처럼 예뻐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의 가게에 쳐들어와 난장판을 벌이면서 이혼 소리까지 내뱉으니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죠.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을 지으면서 딸 결혼은 알아서 시키라고 하셨어요. 사실 엄마도 제 남편인 본인 사위의 실수를 숨겨주느라 이리저리 말을 돌려하고 있었죠. 특히 신우는 본인 오빠의 과거를 다 알게 되었는데도 시무를 따라 전세금 돈을 보태달라고 저러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 나를 만만하게 봐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싶었죠. 그러자 신우이까지 나서서 앞에 놓여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내던지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위협적인 모습에 저도 친정엄마 옆으로 달려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신우이가 또다시 물건을 집어드는 모습이 보이길래 저는 경찰 부르기 전에 적당히 하라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엄마 가게에 어떤 여자와 남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손님인가 싶어서 급하게 달려나가 지금 휴식 시간이라고 다음에 오시라며 정중히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신우이가 멀리서 문 쪽을 바라보더니 다급한 모습으로 달려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죠. 신우이는 웃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아무래도 신우이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같았어요.
그러나 신우이는 두 사람이 저희 가게를 찾아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죠. 내가 이 가게 사장님이랑 인연이 좀 있어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유진이 너도 와 있었구나. 보니까 예비 사돈도 계신 것 같네. 저희 사돈 어르신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친정엄마는 저희 결혼 문제 때문에 와 계세요. 사실 오빠 결혼시킬 때 저희 집에서 새언니 집에 돈을 빌려줬었거든요. 그거 받아서 저 결혼하는데 보태려고요. 신우이는 제 눈치를 쓱 살피더니 저희 집에 빌려준 돈이 있어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눈치 빠른 신우이는 제가 말 꺼낼 틈을 주지 않았어요. 빌려준 돈 금방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도 예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신우이 앞으로 다가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려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 사돈분들이 신우에게 나와보라며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장님. 순정 씨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엄마는 신우이 사돈분들의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인지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신우이 사돈분들 앞으로 다가와 손을 맞잡으며 여기까지 어쩐 일로 찾아왔냐고 서로 반가워했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친정엄마와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이인 듯 보이니 시어머니와 신우이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그게 유진이가 집에 인사 왔을 때 오빠네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사돈 어른이 살고 계시고 본인이 예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사장님 가게에 대해서도 듣게 됐어요. 사돈 처녀가 내 가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사돈 처녀랑 결혼한다는 남자가 혹시 중이야? 네, 처음에는 사장님 가게인지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진이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사장님 가게 이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긴가민가 했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사장님 사진이 걸려있길래 맞구나 싶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싶어서 유진이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랜만에 인사를 하러 찾아왔는데 여기 유진이랑 유진이 어머니도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랬구나.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사장님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희 가게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바쁘다 보니 얼굴을 뵐 기회가 없었네요. 신우이 사돈분들은 저희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지난날에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덕분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면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랑 신우이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당황스러워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 따윈 어디 팔아먹었는지 헛소리를 꺼내더군요. 이런 상황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민망하네요. 지금 우리가 이 집에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비 사돈은 갑자기 찾아와서 왜 저희 며느리 친정엄마에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예비 사돈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비 사돈 며느리의 친정엄마 되시는 이 사장님이 건물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돈이 많으셔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장님이 예비 사돈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 이상하네요. 신우의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저희 엄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친정엄마에게 저분들은 누구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옆에서 듣게 된 신우이 예비 시부모님은 20년 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지나가듯 얼굴을 봐서 누군지 모를 수도 있겠다 하시더니 친정엄마가 본인들한테는 은인이라고 하시면서 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25년 전에 신우이 시아버지 되실 분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망했는데 나이 때문에 취직이 되질 않아서 힘들게 일용직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의를 했다고 했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두 분은 나중을 위해 몇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렇게 정확히 5년을 살았는데 문득 언제까지 일용직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그만한 가게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들고 혹시라도 가게 할 만한 자리가 있나 하고 부동산 여기저기 돌아봤다고 해요. 그러나 예상대로 보증금에 못 미치는 돈이어서 가게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분은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시누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한 번만 더 알아보자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에서도 정 안 되면 가게 생각 접고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더 모으자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래된 듯 보이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마침 이해심이 많은 건물주가 하나 있다고 불러줄 테니 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해요. 그 건물주가 저희 엄마였고요. 그래서 두 분은 친정엄마가 부동산에 들어오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정을 얘기했다고 했죠. 당시 엄마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경기도라고 해도 그렇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건물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분은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힘든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시누이 사돈 내 전 재산이었던 1,000만 원만 받고 건물의 한 자리를 내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돈을 아끼고자 인테리어도 직접 해서 김밥집을 열게 되었고 다행히 그 가게는 너무 잘 되었다고 했죠. 덕분에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2호점까지 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저는 여태 엄마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빤히 쳐다보며 시누이 사돈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냐고 물었죠. 엄마, 저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야? 엄마한테 건물이 있어? 그게 큰 건물은 아니고 3층짜리 꼬마 빌딩이야. 당시 살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그 돈으로 대출도 좀 받아 보태고 가게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 매입한 거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랑 오빠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밝혀지게 될 줄은 몰랐네. 아니, 그걸 왜 20년이 넘도록 숨기고 얘기를 안 한 건데? 니들 남매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큰 건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기라도 할까 봐. 그래서 나중에 내가 늙으면 얘기하고 반반씩 물려주려고 했지. 저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사를 하는 엄마도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시누이 사돈분들과 친정엄마의 사연을 같이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실망이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돈, 정말 실망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제 딸 전세금을 안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내 아들 장가 보낼 때 우리가 집 얻어줬는데 그거 갚아야죠 그럼. 이 세상에 어느 사돈이 사돈 처녀 전세금을 도와주는 곳이 어디 있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뭘 알고 이 난리를 피워요? 그쪽 집에서 보태준 전세금 그쪽 아들이 다 말아먹어서 내가 구제해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 아들 집이 아니라 내 딸 집이라고요. 이것까지는 사위 생각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 사람들. 뭐요? 우리 똑똑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네, 아주 끝장을 볼 거야. 예비사돈, 저기요. 끝장은 우리 쪽에서 먼저 봐야겠어요. 사장님한테 신혼집 전세금을 강탈하러 온 이런 집안에 뭘 믿고 우리 아들을 맡겨야 할지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집안과는 연을 맺고 싶지 않네요. 예비사돈, 갑자기 자식들 결혼을 파토내시면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나중에 그쪽 집안에서 돈이 필요할 때 저희 집 분식집에 찾아 똑같이 난리를 치면 어쩝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도 그 집 딸 우리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리가 나오느니 차라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어머니,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장님 상황을 보니까 오늘은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는 같이 식사해요. 제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신우의 사돈분들은 애절한 신우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다음에 뵙겠다며 공손히 인사를 건넨 후 가게로 나가셨죠. 그러자 신우이는 다급하게 눈물까지 흘리며 쫓아갔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친정엄마와 제 옆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 일에 눈이 돌아가서 그만 큰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하세요? 그냥 하시던 대로 사돈 처녀 전세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보시죠. 사실 결혼 상대가 저희 유진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년간 졸졸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시작한 사랑인데 이렇게 결혼이 파토나면 저희 딸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돈 되실 분들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 빌겠습니다. 이미 사돈이 그런 짓을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그 사람들이 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 집의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집에 장가 보내겠다고 하겠냐고요. 사돈, 그러지 마시고 사람 한 명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아니요. 저도 그 집에 그런 소리 못합니다.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아들까지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하세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단호히 거절을 했죠.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히려 저랑 이혼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이혼 소리에 영문도 모르고 친정엄마 가게로 달려오겠다 하더군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가게로 오겠다는 소리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이런 식으로 이혼 통보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아들이 이혼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요? 아까는 이혼 소리 잘만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죠? 사돈의 예비 사돈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런 집안에 우리 귀한 딸 며느리로 살게 할 수는 없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들 이혼시킬 겁니다. 그렇게 약 20분의 시간이 지나 남편은 다급하게 엄마 가게를 찾아왔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옆에서 사정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 빌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사돈한테 와서 돈을 뜯을 생각을 하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본인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도 약간 흠칫하더니 급하게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면서 인연을 끊자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친정 가게에서 내쫓아버렸죠. 남편이 인연까지 끊자는 소리를 한 덕분에 친정엄마는 더 이상 이혼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람이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 하는 통에 귀찮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리고 신우이는 몇 번이나 찾아가 싹싹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혼을 당했다고 해요. 신우이의 파혼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는 두 사람에게 매달 보내던 용돈을 딱 끊고 시댁과는 아예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사실 신우이는 연애를 하느라 남편 용돈만 믿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설렁설렁 했는지 거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일을 쉬고 있었죠. 그 덕분에 시댁은 아주 난장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며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앞으로 용돈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을 거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되었고 시누이는 다급하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손을 놔버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시누이의 쇼핑몰은 상황이 안 좋은 듯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뭐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 거죠. 차라리 그때 친정엄마에게 공손히 부탁을 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번 일 겪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겪어보니 그게 아닌 듯 하더군요. 두 사람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들도 지금쯤 지난날 본인들이 한 선택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 반성하고 개가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애청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